16번에서 21번, 그치? 지문 복합 지문을 볼 건데요. 문단 번호 한번 매겨볼게요. 데카르트 1문단, 데카르트는 2문단. 우리 사람 이름 나오면 그 사람의 견해 주장이 되게 중요했었지? 그치? 그 다음 넘어와서 데카르트의 관점 역시 3문단. 그럼 가글은 뭔가 데카르트의 주장과 관련된 걸 것 같고, 나를 보니까 너네 보기 편하라고 그냥 선생님 색깔 바꿀게. 하이데거 1문단. 하이데거의 입장에서는 역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나온 거지. 뭔가 선입견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 인간 존재가 역사적이니 4문단. 이와 관련하여 5문단. 그럼 나가 묶인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제재의 공통점이라든지. 그치? 어쨌든 가는 데카르트에 대한 거, 나는 하이데거에 대한 글이라는 거. 문제 스캔하면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내용 일치가 아니라 내용 전개잖아. 그럼 읽고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치? 나 읽고 지우고. 12번 적절하지 않은 거를 지금 어떻게 나눴어? 데카르트와 하이데거 구분해줬지? 그럼 1, 2, 3번 선택지는 각을 보고 푸는 거고 4번, 5번은 낙을 보고 푸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 18번을 보면 기억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기억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나의 3문단이야. 그치? 그럼 기억을 보고 가장 적절한 거니까 먼저, 그치? 뭐 이유라든지, 그치? 그거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오는 게 더 좋고요. 올라와서 봐봐. 데카르트에 대한 입장과 누구의 입장? 하이데거의 입장이야. 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러면 교육도 한 분야지. 교육이라는 것도 교육 분야지. 그치? 봐봐. 데카르트는 보고 푸는 거지. 그치? 그럼 를 보고 데카르트가 맞는지. 먼저. 그렇게 선택지 지우고 그 다음 남은 거에서 누구 보면 돼? 하이데거 관련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쵸? 20번 봐봐. 데카르트의 관점이 뭐야? A야. 그럼 A의 관점은 가에 나온 누구? 데카르트. 그치? 그 다음 하이데거의 관점이 B야. 그치? 빨간색으로 칠 거야. 그러면은 B의 관점 하이데거의 입장에서잖아. 그럼 1번, 2번은 데카르트만 보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21번 문맥상 A에서 E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을 하나를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볼게요. 중심 내용을 혼자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오케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 이 인물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 방법 서설이라는 그의 저서지. 책이지. 그치? 그의 책에서 이성을 올바로 사용해서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에 의해 논의했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데카르트는 학문의 진리를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치? 근데 그걸 통해 필요한 게 뭐야?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데카르트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 왜? 학문의 진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쵸?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 판단은 긍정이지.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를 초월해야 돼? 선입견을 초월해야 돼. 그러면 선입견 자체는 긍정, 부정? 부정. 그럼 이 선입견을 초월하는 거는 긍정. 이해되지? 그치? 자, 판단을 내리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쵸? A 나와 있으니까 21번 바로 볼게요. 그럼 판단을 내리다라는 건 뭐야? 결정이나 결말이지. 그치?
근데 눈이 많이 내렸다. 그럼 비가 내리다, 눈이 내리다 뭔가 기상현상과 관련된 거잖아. 틀리지? 그치? 21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때 선입견은 봐봐. 이성은 되게 중요했지. 근데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거. 그치? 그럼 여기 지금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규준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치? 자, 규준에 표시할게요. 규준은요, 규범이 되는 표준. 오케이? 뭐 모범이나 규범이 되는 표준. 오케이?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성은 긍정, 선입견은 부정. 그치? 총체는 모든 것이야. 그치?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선입견을 초월한다. 선입견을 초월한다 긍정이지. 그럼 이건 뭐에서 벗어나는 거냐? 전통과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럼 전통과 습관도 선입견이야. 관습도 선입견이야. 공동의 의견도 뭐야? 선입견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무엇도 지식도 선입견이야. 이거 모두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뭐야? 환경이야. 이것 자체가 선입견이야. 이 세모에서 초월해야 돼. 다시 말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다시 말해는 강조야.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크겠지. 그치?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여야, 그럼 선입견을 뭐 해야 돼? 배제해야 돼. 그럼 선입견 배제 긍정이지? 그치? 이거 같은 말 뭐야?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지. 그치? 그래야 이게 먼저야. 이게 선이야. 그치? 그래야 외부의 권위와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은 판단. 그러면은 외부의 권위와 영향력 부정적인 거지. 그치? 이게 뭐야? 비관여적 판단이래. 이것을 통해 뭐를 할 수 있다? 진리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봐봐. 선입견을 배제해야 비관여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뭐를 구할 수 있다? 진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지. 그럼 비관여적 판단은 선입견을 초월한 이성적 판단이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얘는 선입견을 초월한 이성적 판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니? 그럼 얘가 추구하는 건 뭐야? 진리를 구해야 돼. 진리를 구해야 돼. 그 진리를 구하기 위한 게 뭐야?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초월해야 돼? 선입견을 초월해야 돼.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랑 관련된 거 봐봐. 선입견 나왔지만 경쟁이라는 거 아직 안 나왔지. 그치? 오케이. 그럼 그냥 계속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 문단 볼게. 얘기하고 있네. 데카르트는 선입견과 이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인다고 봤어. 그럼 인간의 학문의 진리, 교육 이런 것과 관련이 되겠네.
그럼 얘가 생각하기에 선입견 긍정 부정? 부정. 이성은 긍정. 요게 우리 아까 봤던 17번. 둘은 끊임없이 경쟁을 벌인다고 이 문단에 처음에 지금 나와 있죠. 그쵸? 돌아와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치? 어떤 성향이 있냐?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감각을 믿어버려. 그럼 여기서 감각이라는 건 보고, 듣고, 맛보고, 그치? 피부로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이렇게 감각한 현상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야? 선입견인 거야. 이해되니? 그럼 선입견이니까 이거 긍정 부정? 부정.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봐봐. 감각한 것을 실제라고 생각해. 실제라는 건 뭐야? 객관적 세계라고 가정하는 거야. 근데 데카르트는 이건 선입견이잖아. 올바른 판단이 아니지. 데카르트는 감각은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에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실제가 아니야. 객관적 세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됐나요? 오케이. 올라와서. 가능성 제기. 이런 관점에 따르면 봐봐.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의 판단.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그치? 왜? 우리의 상상일 수 있잖아. 그것을 교정을 해줘야겠지? 올바르지 않다면? 그치? 그 교정의 역할을 하는 건 다른 감각으로 교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교정의 역할은 누가? 이성만 그 판단을 교정해 주는 거야. 올바르게. 됐습니까? 오케이. 인간의 판단은 3번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 다른 감각이 아니라 이성이지. 그럼 지금 두 개가 어때? 바뀌었잖아. 선후가. 앞뒤가 바뀌었잖아. 정답 몇 번? 그치. 이 문단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 그쵸? 맞아봅니다. 데카르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한 이성에 의해 돼야 돼. 그치? 그럼 판단이 올바르려면 온전하게 무엇에 의해? 이성에 의한 판단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봐봐. 이미 형성된 의견은 선입견일 거야. 왜냐하면 1문단에서 2, 4, 5번째 줄을 보면 선입견에 전통, 습관, 관습, 공동의 의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그치? 그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의견, 이거 선입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 그래서 봐봐. 이전에 받은 무엇 역시 교육 역시. 왜냐면 1문단에서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도 선입견에 해당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운 무엇이? 교육은 이성에 의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데카르트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입견은 뭐 돼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맞니? 그래서 그는 뭐가 필요한 거야? 방법적 회의가 필요한 거야. 그럼 방법적 회의를 통해
교육에서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지. 회의는 의심, 의문이니까. 그치?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봐봐. 기존에 의심 없이 받아들인 지식, 이전에 받은 교육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그치? 그것 혹은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야? 의심하는 것을 말하며. 됐니? 마음속에 남아있는 뭐를? 선입견을 제거해서 선입견을 빼면 온전한 사유하는 자아만 남게 하는 거. 그러면 이 사유하는 자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치? 그래서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자아가 되잖아? 그러면 이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그러니까 긍정이지? 그치? 이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치? 그럼 뭐가 먼저야? 사유하는 자아가 되는 게 먼저야. 그래야 이성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뭐야? 교육의 목적인 거야. 교육의 목적. 이에 따르면 모든 교과는 봐봐. 학습자의 자기 인식이 목표야. 그치? 이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기 인식이잖아. 그치? 오케이? 하며 그럼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선입견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그럼 자기 인식이 뭔데? 이성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잖아. 이성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게 자기 인식이잖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되어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몇 문단에 얘기했냐면 3문단 처음에 나왔거든. 그치? 3문단. 나 지울게. 그 다음에 B도 나왔어. 그치? B 문장이 뭐였지? 문장을 보면은 의심해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의심해 보는 것을 의미하다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나 사실을 나타내 보이다 인 거고 이건 알려주다니까. 그치? 지울게. 됐나요? 응. 21번에 써놓으세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21번 답지 확인 무조건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볼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볼게. 데카르트는 교육을 통해 봐봐. 얘가 사유하는 자아는 굉장히 긍정으로 봤지.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 거야. 얘가 벗어나야 하는 건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카르트 틀렸지? 그 다음 전통과 습관은 뭐야? 선입견이지? 그럼 교육이 선입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 아니지? 선입견을 벗어나야 되잖아. 2번도 틀렸지. 그치? 데카르트는 학습자가 이성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맞지? 왜? 데카르트에게 이성은 긍정, 부정? 긍정. 학습자가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야 돼. 그게 방법적 회의 아니었어. 그치? 그 다음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거. 자기인식. 그치? 맞지? 됐나요? 응. 16번도 볼게.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주장 나왔어.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한 한계점 있어? 없어. 데카르트의 주장이 나왔는데
데카르트의 한계점 안 나왔어. 그 다음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한 거 맞지? 철학자 누구? 데카르트. 특정 분야 어디? 교육도 특정 분야라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이론의 변천 과정 있었어요? 없었지? 변해온 과정 없지? 그 다음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유형의 특징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죠? 5번은 나에 대한 거니까 아직 모르겠네. 우선 1번, 3번, 4번은 아니라는 거. 이해돼요? 20번도 볼 수 있거든? 그치? 20번도 한번 볼게. 봐봐. 수업 시간에 빛의 굴절에 대해 뭐 한 거야? 배운 거야.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뭐일 수도 있어? 선입견일 수도 있어. 그래서 수업 전에는 빛이 굴절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개념과 원리는 몰랐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이 든 컵의 막대를 보여주셨는데 막대가 꺾인 것을 보고 원래 꺾인 막대라고 생각했어. 그럼 이건 뭐야? 감각을 통한 판단이지. 그치? 이건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었잖아. 맞니? 근데 선생님은 막대가 꺾인 게 아니고 이게 빛의 굴절 현상이라고 하신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 수영장에 갔어. 보이는 것보다 물이 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것이 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 1번 A의 관점에서 선생님으로 배운 빛의 굴절에 대한 지식이야. 그럼 이게 1문단에서 뭐로 바꿀 수 있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이지. 이거 역시 선입견이지. 선입견은 배제돼야 되지. 그치? 그럼 A의 관점에서 맞지? 맞니? 그리고 봐봐. 물이 든 컵에서 막대가 꺾인 걸 보고 원래 꺾인 막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감각을 그대로, 그치? 이해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것 자체가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신뢰하는 성향에 의한 거고 이건 잘못된 거지. 그치? 이걸 바꿔주는 건 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지? A의 관점도 맞네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뭐 봐야 돼? 하이데거를 봐야겠지. 그치? 나를 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는 봐봐. 선입견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야. 선입견을 발판으로 삼아 이해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럼 하이데거는 선입견을 긍정으로 봤어, 부정으로 봤어? 긍정으로 봤네. 그럼 누구와 차이가 있어? 데카르트와 차이가 있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발판으로 삼다. 21번. 그치?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그치?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다. 정답 3번. 돌아와서 하이데거 입장에서 봐봐. 인간 존재의 이해와 작용은 필연적이야. 그럼 필연적이라는 건 뭐야?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이해와 작용에 있어서 인간 존재는 뭐를 가지고? 선 이해를 이미 하고 있는 거야. 그 선 이해가 뭐야? 선 이해가 선입견이야. 그치?
그치? 이미 형성된 이해. 그럼 선이해가 뭐야? 선입견이야.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맞니? 인간 존재를 이해 혹은 다른 존재와의 작용 이건 필연적이거든. 맞니? 그럼 그 작용에 있어서 선입견, 선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해를 하는 이해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이해 작용의 포인트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뭐 지속적이라는 거. 됐니? 4번, 5번 아직 못 볼 것 같고요. 그치? 좀 더 그냥 볼게요. 이 문단.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라. 얘가 생각하는 인간 존재는 어떤 거야? 선입견을 가진 채 세계와 만나. 선입견은 선이해와 같지?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를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해. 왜? 그 선입견 자체가 과거로부터 내려온 걸 테니까. 됐어? 그래서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세계에 뭐 하는 거야? 관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세계에 관여하는 게 무슨 뜻인데? 즉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꿔준 거야. 세계 안에 살며 삶의 현장에서 세계와 관련해 무엇인가를 하는 거라고 여긴 거야. 그치? 이때 세계는 단순히 사회적 맥락이나 관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직접적 활동 영역, 삶을 포괄한 환경을 일컫기 때문에 이해는 필연적으로 어때? 실천적인 차원을 지니게 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1문단에서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2, 4, 5번째 줄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과 환경을 초월해야 그게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것 자체가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치? 그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어? 삶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여기 또 볼 수 있는 거. 여기 보네.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 거 이 문단에 나왔죠? 그쵸? 마저 봅니다.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겪어온 시간 속에서 형성되므로 현재의 이해 작용은 인간 존재의 유한한 역사를 바탕으로 해. 이게 세대에서 이어져 온 거니까.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바로 지금 있는 곳의 존재라는 의미로 뭐라고? 현 존재라고 지칭을 했어. 그치? 근데 인간 존재는 언제나 특정 역사, 사회 관계 등의 자신 존재해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그러니까 삶과 분리할 수 없어. 오케이? 그러면 그와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세계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어. 자, 인간 존재의 이해라는 건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거의 시간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왜?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맞니? 인간 존재의 유한한 역사를 바탕으로. 오케이? 자, 봐봐. 인간 존재가 지닌 유한한 역사의 이해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거지. 제약이 되는 게 아니지. 그치? 그 다음 봐봐. 인간 존재는 이해작용을 하기 위해 특정 역사나 사회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배제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 인간 존재에게 이해되는 세계는 반대지. 특정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삶의 포괄적 환경이라고 얘기했지. 지문의 내용과 틀리네.
그치? 그 다음 인간 존재 이해의 바탕이 되는 선입견. 여기까지 맞아. 인간 존재가 겪어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형성하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봐봐. 현재 시점에서 하나의 고정된 의미,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매 순간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완결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 인간 존재는 역사적인 존재야.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야. 그러니 봐봐.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 인식은 끊임없이 뭐한다? 변화한다. 그치? 그러니까 이 해석의 순환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걸 겪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할 거고 또 이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뭐해? 발전시키고 다시 발전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 활동을 뭐하게 한다는 거야? 반복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해석의 순환 과정이야. 그치?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근데 우리 아까 18번에는 완결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리죠? 18번에 5번. 그치?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는 봐봐.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과학적인 언술. 완결이 된 게 있어? 없지?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은 조건부 진리일 뿐이야. 맞니? 또 객관적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객관적 세계를 나타내는 게 아닌 거야. 그치?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보기 힘든 거야. 왜? 완결되지 않은 조건부 진리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하이데거는 숙고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역시 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16번에 2번이네. 왜? 선입견에 대한 하이데거의 견해 제시했고 그치? 역시 어떤 분이야? 교육이라는 분야랑 연관 지었으니까. 이해되죠? 16번의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숙고란 자신이 포함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하는 거. 세계랑 분리될 수 없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하이데거는 봐봐.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교육이야. 도야라는 말이 있지. 그치? 도야라는 말에 쓸게요. 갈고 닦는 거? 발전시키는 거? 그치? 능력을 기르는 거? 뭐 발전시키다. 요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거 지렁이다. 봐봐. 이성의 능력을 갈고 닦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은요. 그치? 데카르트의 얘기 같은 거잖아. 그치? 얘는 인간 존재가 포함한 세계와 인간 존재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지. 그래서 선입견을 배제시켰잖아. 데카르트 보면. 인간 존재를 둘러싼 세계와의 개별성,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어. 그러면 얘에게 중시하는 건 긍정이지. 이해되지? 응.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따른 교육은 이해 주체인 인간 존재가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법을 중시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됐나요? 자, 19번에 2번 볼게요. 하이데거는 교육이 조건부 진리. 그럼 조건부 진리는 뭐라고 했지?
4문단 마지막에 나왔거든. 흔히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치?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세모 정도? 그치? 요거 만약에 학교 시험범이면 학교 선생님께 여쭤봐. 오케이. 그 다음. 하이데거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봐봐.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이성적 능력을 둬야 하는 건 뭐야?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지. 이거 긍정으로 봤어? 부정으로 봤어? 하이데거가? 부정으로 봤지. 그치? 봐봐. 전통적 의미의 교육 부정으로 봤다니까. 근데 그걸로 획이 돌아가야 된다는 건 그걸 긍정으로 봤다는 거잖아. 틀리지? 그 다음 학습자의 이해는 봐봐. 실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랬지. 안아야 한다고 한 거야? 틀리지? 5번 교육에서 학습자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정답 몇 번? 5번. 됐나요? 자, 마지막 20번 볼게요. 봐봐. B의 관점에서 학생이 수업 전에 빛의 굴절에 대해 이해를 심화했어. 그럼 이 이해는 해석의 순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해석의 순환 과정 다시 볼까? 선입견을 바탕으로 이해해. 선입견을 발전시켜. 또다시 해석 활동을 해. 그치? 그럼 선입견 지식들이 막 들어와. 그런 걸로 계속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치? 그러니까 수업 전에는 빛이 굴절한다는 건 알았어. 근데 개념과 원리는 몰랐지. 근데 이후에 그걸 뭐 했다 그랬어? 봐봐. 요거야. 요거 봐봐. 개념과 원리는 몰랐는데 결국에 개념과 원리를 뭐 했어? 이해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해를 하게 된 거는 해석의 순환 과정과 연관 있는 거 맞지? 그치? 또 봐봐. 삶과 관련지였어. 그럼 삶이 인간 존재가 있는 세계잖아. 세계를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5번 볼게. 학생이 봐봐.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한 빛의 굴절과 개념과 원리야. 이것 자체가 객관적 세계야. 얘 지금 어떻게 얘기했어? 객관적 세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모습을 서술한 것뿐이라고 얘기했지. 그게 어디에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과학적인 언술 역시 객관적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앞뒤 바꿨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틀린 거지. 그치? 객관적 세계를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의 모습을 서술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20번의 정답 몇 번? 5번. 그래서 16번에 2번, 17번에 3번, 18번에 4번, 19번에 5번, 20번에 5번, 21번에 3번. 됐나요? 오케이.